네, 저 오늘 수요일의 남자 네. 리얼 드래곤님 나와 계시고요. 수요일마다 나오시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 맞죠?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방송 맞지만 여쭤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맞고요. 네, 마지막 방송 맞군요. 네. 벌써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2월인데 네. 벌써 거의 이제 1년이 지난 것 시간이 같습니다. 늘 빠릅니다. 아, 정말 이맘때 드는 생각은 항상 언제 한 해가 다 갔지? 라는 생각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이 원래 별로 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맘때쯤 되면 어느새 1년이 다 지났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저도 이제 유난히 길었던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개 이맘때 되면 어느새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연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1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소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뭐 시장 또 이제 뭐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어제도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무난하게 마감을 한 반면 나스닥 1.38% 이상 하락하면서 135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서 향후 이제 인도량 축소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제 끌어내린 하루였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당장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행을 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니냐, 즉 중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산타가 어디 갔느냐? 사탄. 예. 산은 없어지고 사탄이었죠. 사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만큼 12월이 쉽지 않은 한 달이었는데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한 달 만에 무려 10%, S&P 500도 6.2% 하락을 했는데 진짜 이것은 9월달 이후로 이제 월간이 최대 하락폭이었고요. 나스닥 10%나 빠졌네요. 한 달에 12월. 10%. 그러니까. 와. 산타랠리를 이제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웠던 반면 그러니까요. 뭐 조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는 산타랠리는 연말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까지를 보통 말합니다. 네. 이제 12월부터 이제 1월까지. 즉 12월 달에 이제 하락폭이 컸으니까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뭐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전기차 섹터 말씀을 조금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하락폭은 니오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4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이 기존 예상이 이제 약 4만 5천 대 정도에서 3만 9천 대로 상당히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 니오의 이제 조정 자체가 이제 테슬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가 어제 11% 이상 크게 하락을 했죠. 우선 몇 가지 이제 발표된 이슈는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11월 달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7월 대비해서 약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4% 정도 하락을 한 거에 비해서 유달리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원인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우선 테슬라에서 이제 신차 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이 당연히 이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달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자체가 조금은 이제 이례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한때 이제 한동안 테슬라가 워낙 이제 출고가 안 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거의 대기가 1년이 넘었었거든요. 신차를 이제 신청하면 내년 이후에나 받았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중순까지 테슬라 신차를 출고받자마자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오히려 받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몇백만 원씩 더 웃돈을 받고 그냥 팔 수가 있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오히려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아지는 네. 조금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7월에 평균 중고차 가격이 약 67,000달러였기 때문에 신차 평균 가격이 61,000달러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품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현재도 중고차 가격이 약 55,000달러이기 때문에 타 메이커 대비한 중고차 가격은 여전히 절대치 자체는 높다. 그러니까 거품 정도가 일부 해소된 거지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떤 고객들의 이제 충성도나 수요가 높을수록 중고차의 어떤 감가상각이라든지 방어도가 높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내구성이 좋다고 유명한 토요타 같은 차량이 이제 미국이나 에서도 중고차 가격으로 항상 수익권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나온 뉴스가 상하이 이제 기가 팩토리가 가동 중단 기간을 이제 1월 31일까지 20일에서 31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제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수요에 이제 축소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을 위해서 일단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사실은 중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절대 판매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중국 NEV 판매량이 18만 2천 대로 집계가 됐는데 YOY 기준으로 48%, 즉 거의 50% 정도 연도 대비로는 증가를 했어요. 전년 네. 대비로는. 전주 대비로도 10% 이상 증가했고요. 보통 연말에는 이제 뭐 재고 소진이라든지 차량의 가격 인하가 많다 보니까 판매량도 꽤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1등이 이제 BYD가 5만 대 정도 판매하면서 독주를 이어간 반면에 BYD는 오히려 이제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에 테슬라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테슬라의 중국 인도량이 8,915대였는데 전주에 1,254대에 비해서 상당 부분 줄었죠. 그리고 9월에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5,000대 정도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 이상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테슬라가 이제 비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어떤 BYD와의 이제 격차가 일단은 벌어지기 시작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전체 판매량을 봤을 때는 BYD와 그 나머지와의 이제 어떤 정도로 BYD가 압도적으로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테슬라가 과연 다시 이제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숫자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전기차 하면 물론 BYD의 어떤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국가적으로 어떤 뭐 정책들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지만은 결국 근데 테슬라가 기술력은 최고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은 예. 현재 어떤 그냥 단순한 차량으로서의 이제 완성도만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현대 기아차에 예. 뭐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도 이 차량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노하우를 뭐 잘 살렸다. 다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그 격차가 크다 보니까 향후에는 결국은 테슬라가 이 부분을 더 지배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의 노하우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도 BYD라든지 니오 같은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 테슬라로서는 이들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이제 간편하고 이제 강력한 방법은 역시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테슬라로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타 전기차 업체들, 네. 뭐 블링크 차징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충전소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하면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힘든 하루였고요. 예. CNBC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자동차 업계를 상당히 이제 어려운 섹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내연기관차, 상용차를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해 문제가 공급망 이슈였다면은 내년에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와 이자율 부분, 이제 뭐 돈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제 자동차를 살 때 할부를 이제 같이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 사는 비중보다 이제 일정 부분을 할부로 사거나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할부 금리가 지금 두 자릿수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가 이제 만만치 않은 선택이 된다는 부분이죠. 네. 내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자율이 높고 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 판매를 위해서 차량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할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으니까 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예. 다행히 오늘은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이제 강한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네. 장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내야 될 텐데. 2% 정도 프리마켓 예,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밀렸네요. 네. 네. 조금 밀렸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결국 내년도를 다시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주요 IB들이 내년도에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이제 선정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료. 네. 탑픽. 글로벌 IB들의 2023년 토픽이고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토픽인데요. 1위가 아마존닷컴, 2위가 비자카드, 3위가 JP모건, 4위가 엔비디아, 뭐 5위가 일라이릴리 이런 순서로 돼 있고요. 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아마존, 3위가 테슬라, 4위 메타 플랫폼스, 5위가 보잉을 예. 집었고요. 많이 떨어진 걸 고른 것 같아.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예. 1위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엑슨모빌, 3위가 이제 테슬라를 선택을 했고요. 예. 4위가 AMD, 5위가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필수 소비재를 넣는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이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떤 제약업체, 바이오 업체들도 상당히 넣는 모습, 그리고 금융업체들도 보이고요. 네 번째로 JP모건인데요. 1위가 아마존,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일라이릴리, 4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5위가 이제 부킹홀딩스를 뽑았고 6위도 이제 우버 테크놀로지를 뽑았고요. 다섯 번째로 크레딧 스위스까지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도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 2위를 비자, 3위를 엔비디아, 4위를 머크, 5위를 조금 특이하게 몬스터 비버리지 이제 음료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가 또 상위권에 많이 있네요. 네, 또. 의외로 많이 언급되죠. 그죠? 저거. 예.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돌아온 빅테크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주요 IB들이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올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던 빅테크들을 대거 이제 다시 사야 될 것이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네. 방금 보신 자료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3곳 이상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3업체에서 토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여전히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있는 반면에 네. 가격 수준이 매력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메타 플랫폼스나 테슬라도 네. 이 순위권에 있는 반면에 조금 특이한 부분은 애플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5개 업체 중에 애플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해서 그런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의 추론을 한다면은 네. 우선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적다 보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타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년도에
어떤 1분기에 있을 그 XR, VR 기기 외에는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 즉 만약에 이제 증시가 상반기까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낙폭이 컸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정성에서는 뛰어날 수 있어도 상승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꼭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네. 어떤 지금 사야 될 업체로서는 매력도는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융주도 상당히 많이 편입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JP모건이라든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같은 이제 금융업체, 정통 은행 업체나 핀테크 업체들도 상당히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금융업체를 주목해야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재밌었던 거는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서로 추천했어요. 예, 각각 3위와 4위 상당히 높은 순위로 추천을 했고 서로 예, 약간 서로 밀어주기인가요?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제 뭐 서로 어떤 얘기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밥 먹다가 내 거 하나 넣어줘. 나도 넣어줄게 이거지. 뭐 실제로 현재 어떤 커머셜 뱅크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고 현재 어떤 내년도의 경기 침체가 실제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서로 이제 부담 없이 추천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12개월 포워드 PR이 JP 모건이 약 10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배이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매력도 나쁘지 않다. 저는 사실 여기 많이 탑픽을 좀 여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본전 오냐?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오겠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막 상승하더라도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본전 올까요? 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동력. 예. 근데 그게 내년에 있을까? 이를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어떤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할 때 예.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나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닌 거고 결국은 이게 왜 빠졌느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싸다고 사는 종목은 반등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죠.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 즉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하지만은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근본 경쟁력 자체는 살아있는 경우 이때가 이제 주식을 사야 될 거고요. 탑픽으로 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네. 압도적인 경쟁력과 사실상 아직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없이는 웬만한 회사들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시장 매크로적인 변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30% 이상 할인됐다면 바꿔 말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회복된다면은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또 여전히 독보적인 경쟁력이 살아있다 보니까 네. 주가의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단순히 싸다고 50%, 60%, 70%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예.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냥 도박에 가까운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운이 좋게 해서 저가에 매수를 한다면 20, 30%를 단기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지속성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이지 그거를 이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묻어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믿고 1년, 2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기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것인지 본인이 그 부분을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거고요.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한 혹은 이제 시크리컬
순환주의 특성상 이 상승 하락폭이 큰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그 회사 고유의 어떤 가치가 살아있다면은 바꿔 말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도 상당 부분 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결국 이제 투자자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상장주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다들 고민 많이 아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판단이 이제 상당히 쉽지 올해는 않습니다. 끝났고 내년 봐야죠 내년. 지금 이거 뭐 지금 뭐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끝난 그러니까 1% 느낌이네요. 2% 이거 내년에 좀 팍팍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맞은 방송인데 뭐랄까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혹은 올해를 보내는 그 약간 송년회 멘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쉽지 않은 1년이셨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앞에서 겸손함을 이제 느껴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네. 상승장보다도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수익률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눠왔습니다. 즉 뭐 고전적인 얘기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런 하락증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년 뒤의 수익률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좋은 수익률로 아마 시장은 보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2022년에 또 리얼 드래곤으로 또 크게 활약하신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얼드래곤님과 함께 시장 리뷰해봤고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